김씨 들어와. 안녕하세요, 노가다 김씨입니다. 자, 지금 분명히 맞짱맨님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어제 맞짱맨님이 언급된 김씨 영상이 올라온 지 10초 만에 맞짱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씨 채널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둔 모양이네요. 이 영상도 아마 뜨자마자 부랴부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짱맨님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심장 좀 진정시키고 보셔도 좋아요. 6시에 예약 걸어둔 맞짱맨님 영상 제목이랑 썸네일 보니까 저에 대해 공격적인 영상을 올리실 것 같은데, 이번 제 영상은 맞짱맨님이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치명적인 내용들은 다 빼놨어요. 이번 영상에서 저는 그냥 방어만 할 거예요. 맞짱맨님의 사생활과 인성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거짓말들이 정정하기만 할 겁니다. 진짜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6시 영상에서도 어떤 거짓말을 해놨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맞짱맨의 거짓말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친구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왜 싸우게 된 거죠? 발단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 글들로 인해 몰락하고 나서 맞짱맨이 저를 소재로 영상을 올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길래 올릴 거면 인연을 끊자고 했더니 맞짱맨이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기로 하고 맞짱맨도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후로도 저를 소재로 영상을 올리고 제 지인들에게 이간질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해서 저도 악감정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명분이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무리 보기 싫어도 예전 일을 가지고 지금 저격하게 되면 꼴사 나오니까 얘가 나를 또 건들면 그때는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다가 최근에 또 저격 영상을 올리길래 다시는 유튜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댓글 보면 친구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다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들은 맞짱맨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어제 저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단호하게 조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전화 오고 문자 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풀어지는 제 자신이 좀 호구 같았습니다. 사과하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과 영상이랍시고 올린 걸 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서로 오해가 많았는데 풀었다. 사과 영상을 올려달라길래 올려준다. 이게 사과 영상입니까? 그래서 따졌는데 처음엔 잘못했다고 제대로 된 사과 영상 만들겠다고 하더니 아침에 온 문자를 보니까 사과 영상 만들다가 자괴감이 들어서 때려치겠다네요. 자기는 어차피 스위스 가서 안락사할 거라고, 어차피 죽으면 유튜브도 상관없는데 사과 안 하겠답니다. 오히려 저를 까는 영상을 올리고 유서에 제 이름을 적겠다네요. 문자의 마지막 줄은 저에 대한 패드립입니다. 저와 맞짱맨이 공통적으로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냥 맞짱맨 용서해주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유튜브 통해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밥값하기 시작했는데 그 밥줄을 끊어버린다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한때 좋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매장시키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던 거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런 애가 유튜브에서 계속 이슈를 다루면서 남 까는 걸 놔두면 너도 방조죄라고, 네가 쌓아놓은 똥은 네가 치우라고.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패드립까지 들은 마당에 제가 배려해줘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네요. 서론이 너무 긴데요. 아가리 좀 하시고 본론을 얘기해주세요. 자, 맞짱맨이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18년 11월 18일에 맞짱맨이 저에게 카톡으로 자기 채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일 새벽에 저에게 유튜브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공유해준다고 했죠. 그랬더니 유머저 장소 페이지로 공유해달라고 하길래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개인 계정으로 공유해준다고 했어요. 그것도 팔로워 5만짜리니까 꽤 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 3시라 대화 도중에 제가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장문에 톡이 와 있는 겁니다.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대로 읽어볼게요.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요즘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너랑 손절해야 되나 생각까지 했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글인데, 자기 채널을 홍보 안 해줘서 저랑 손절각을 잡았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발 나 좀 그만 팔아먹으라고 영상 더 올릴 거면 2년 끊자고 한 저랑, 자기 채널 홍보 안 해줬다고 2년 끊을 생각했다는 맞짱맨이랑 누가 더 졸렬한 겁니까? 저래 해놓고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먼저 2년 끊자는 얘기를 했다면서 자기가 통수 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끊자고 말했던 거는 저 손절 얘기가 나온 뒤라서 그렇습니다. 저와의 관계를 끊을 생각까지 해가며 운영해온 채널로 제 뒤통수를 치고 있는데 그럼 2년을 끊어야죠. 그래서 어제 연락된 김에 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2년 끊자는 얘기를 네가 먼저 해놓고 나에게 덮어 씌웠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유튜브 할 때 제이와 백튜브는 대놓고 홍보를 해주는데 나는 제일 친하면서도 언급 안 해주는 게 서운했었다.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인 자기 유튜브 홍보를 안 해주면서 고등학교 친구인 제이와 백튜브는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에 손절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맞짱맨의 영상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해줬죠. 30만 기념 영상에서 무려 15초를 할애해 홍보해줬습니다. 어느 정도로 밀어줬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 컨셉을 따라한 사람 중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 채널 이름이 맞짱맨인데 과연 우리나라에 직업 여성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 제목의 영상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가면 그런 걸로 따라할 때 오디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되게 잘하더라고. 주제도 되게 흥미로워. 이 이후 맞짱맨 채널이 떡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엄청나게 고마워했었고요. 이 영상이 올라온 게 11월
22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제이를 홍보해준 건 11월 28일입니다. 이건 맞짱맨과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제이와의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백튜브의 채널 생성일은 1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11월 22일에 맞짱맨을 홍보해주고 28일에 제이를 홍보해주고 당시 백튜브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맞짱맨은 자기를 홍보해주지 않고 제이와 백튜브를 홍보해줘서 서운했답니다. 허언증도 이런 허언증이 없어요. 허언증 하니까 어제 문자 하나가 더 생각나네요. 자기가 나를 얼마나 배려해줬는지 깨달으려면서 유구나 너랑 세부 가기 전 비행기 예매할 때 너 3주 걸린 거 알아? 너 그때 페이스북 수익에 문제가 생겨 어려운 거 같아서 비즈니스 타고 가기로 한 거 너 자존심 안 죽이려고 마일리지 아낀다는 핑계로 이코노미로 내렸어. 근데 유튜브로 돈 벌고 막상 갈 때 되니까 왜 이코노미 예약했냐고 그러더라. 비상구까지 잡아줬더니 나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줬어 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맞짱맨이 굉장히 저를 배려해준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또 전혀 다릅니다. 일단 맞짱맨이 원래 세부에 가려던 여행 파트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취소하고 저에게 본격적으로 가자고 한 게 8월 28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일리지로 제 티켓까지 발권해준다고 했었는데 가족 외에는 마일리지 발권이 안 된다면 2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지원 필요 없으니까 비즈니스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타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핑계를 대며 이코노미로 바꾸자고 한 거였어요. 저는 당시에 재정난이 전혀 없었고 월 최소 3,000씩 꾸준히 벌었습니다. 발권에 걸린 시간도 3주가 아닌 1주였고 여기에 대해 제가 발권일과 수익 인증을 해주니까 오래되어서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다 미안하다 라는 답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 배려해준 기억도 거짓이었고 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진 기억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맞짱맨 채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지만 정말 잘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줬는데 갑자기 맞짱맨이 통수를 쳐버립니다. 자기는 욱튜브의 친구가 맞다,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친구 채널 띄워주려고 주작한 거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원래 그런 주작 싫어하는데도 친구니까 해준 건데 그런 저를 그냥 병신 주작꾼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영상을 올리면 욱튜브가 분명히 화를 낼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가 한번 뭐라고 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난 널 이해 못하겠다 라고. 그리고 나서 맞짱맨이 사과하자마자 바로 용서해줬습니다. 제가 저 사건으로 맞짱맨한테 따진 건 저게 다예요. 그때 당시 저는 신원 드러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냥 저 말 한마디 말고는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맞짱맨 말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왜 저런 영상을 찍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댓글 같은 데서 자꾸 욱튜브 친구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해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이 나왔나 봤더니 실친이 아니고서야 욱튜브가 저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친구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이 그냥 무시했으면 될 일입니다. 근데 자기는 제일 친한 친구고 욱튜브가 마음 넓어서 저런 영상 찍어도 이해해준다던 맞짱맨은 제가 몰락하자마자 저는 원래부터 욱튜브를 싫어했어요. 말이랑 행동으로 남한테 상처를 줘서 다른 사람들도 욱튜브를 싫어합니다 이런 영상을 찍었었죠. 이게 통수가 아니면 뭘까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를 언급하며 채널을 키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욕을 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냥 하지 좀 말라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맞짱맨은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 영상 찍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고소가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맞짱맨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씨발 나 스트리밍 때 어떻게 하냐? 그 와중에도 자기 라이브 채팅창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트리밍 채팅창이 두려우면 그냥 스트리밍을 안 하면 됩니다. 댓글이 두려우면 댓글을 닫아놓으면 되고요. 누구 덕분에 만들어진 채널이고 누구 덕분에 번 돈인가요? 그런데도 그 위기 속에서 돈 벌어먹겠다고 제 관련 영상 올리고 또 영상 올리겠다고 말을 하니 제가 인연을 끊자고 한 겁니다. 저는 저때 맞짱맨한테 인연을 끊자고 했던 걸 후회해요. 진작에 끊었어야 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니까 강우를 사주해서 맞짱맨을 까게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짱맨이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강우를 사주했다? 이건 윤서인 작가와의 텔레그램 대화인데요. 2월 14일에 윤서인 작가가 운전기사로 강우를 내려옵니다. 이때 강우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2월 22일에 페이스북 친구가 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 전에는 연락하기는커녕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본인 말로는 당시에 개그 콘서트 까는 영상 올려서 떡상해 있을 때라는데 제가 그때 유튜브를 볼 정신이 아니었죠. 맞짱맨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도 그냥 멋대로 재구성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만들어내고 제가 들어보니까 대한항공 승무원복을 보여주면서 여동생이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는 말도 했었다네요. 그거 그냥 걔가 승무원복 패티시 있어서 중고로 산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도 안 하는데 동급 취급당했다면 불쾌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이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은 안 합니다. 글 쓴 건 자기 말대로 루리앱에 방사진 올린 거 말고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일단 일배는 봅니다. 저한테 일배 링크 보낸 것만 해도 수두룩하고요. 일반적인 커뮤니티는 안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커뮤니티는 좀 했습니다. 자기 말에 따르면 굉장히 유명했다는데요. 이것도 2부에서 플레이용이니까 더는 말하지 않겠는데 차라리 일배가 더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급 취급이요? 제가 역겨운데요. 과거 글을 가지고 농담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렇게 말하면 무슨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악성 글들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히히덕거렸다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썼던 야한 글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 딱히 뭐 크게 반성하지 않아요. 남들 보여주기 부적합한 글인 건 맞는데 어떤 특정인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닌 글에 대해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짱맨 말로는 예전부터 합이 잘 안 맞았다고 하던데요. 예전부터 합이 잘 안 맞았다? 몰락 이후에 저에 대해 원래부터 싫어했다고 했었죠. 근데 과거 영상을 보면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고 최근에 문자에서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 도와주지 않아서 서운했다 뭐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다른 친구랑은 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짱맨은 2번인가 절교를 했지만 자기가 다시 놀아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 2번의 절교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공통적으로 맞는데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맞짱맨에게 물어보니 21살 때 일이라고 하는데 자기도 기억이 안 난대요. 공통적으로 기억나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사실 2부로 넘어가야 하는 얘기인데 맞짱맨이 한 8년 전쯤에 어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가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만난 여성분이랑 있었던 일을 만날 때마다 풀어주는데 이게 말할 때마다 내용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만나게 된 계획이나 과정 모든 게 말할 때마다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 말한 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어디 무한리필집 같은 데서 다 같이 만났을 때 너 왜 나한테 말할 때마다 다르고 나한테 말한 거랑 쟤한테 말한 거랑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는 내가 말을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서 거짓말로 말했고 쟤는 잘 들어줘서 쟤한테만 진짜로 말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런갑다 했는데 버스 탈 때 좀 장문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는 문자 같습니다. 뭔가 자기 치부를 들킨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웠나봐요. 그래서 1, 2년간 안 봤어요. 안 보다가 제 페북에 BMW 3 시리즈 사진을 올렸었는데 자기는 그랜저 타고 있는데 언제 한번 바꿔 타보자 이러면서 연락이 오길래 다시 만났습니다. 이 그랜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건 3부쯤 얘기해야겠네요. 제가 지금 2부에서 얘기할 것 때문에 말을 다 못했는데 이 얘기만 보더라도 누구 잘못인지는 알 겁니다. 근데 2부 얘기 들으면 좀 충격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 사건으로 맞짱맨은 개명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절교 사건은 이겁니다. 저랑 맞짱맨 그리고 다른 친구 셋이 있던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비타민 얘기가 났어요. 밥을 먹은 뒤 비타민을 섭취하는 게 효과가 큰지 빈속에 먹는 게 효과가 큰지에 대한 건데 저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라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 먹는 게 흡수율이 높다고 말했고 맞짱맨은 자기가 약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보다 지식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약을 받으면 그 약이 어떤 성분인지 검색을 한 뒤 이건 안 먹어도 되겠군 하면서 골라 먹는다는 말을 했어요. 맞짱맨의 주장은 식후 30분에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건 속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빈속이 무조건 흡수율이 높다는 겁니다. 저도 그건 알지만 몇몇 비타민은 식사와 함께 먹는 게 흡수율이 높다고 하며 여러 인터넷 글을 보여줬어요. 근데 인터넷 글은 믿지 말라며 자기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의사에게 카톡을 보내서 제 말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줬는데 갑자기 극도로 분노하면서 의사한테 말해서까지 자기를 망신줘야겠냐고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평소에도 너를 싫어했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실업계 중퇴 검정고시 맞짱맨이지만 약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건드렸었나봐요. 아무튼 제가 사과하면서 다시 초대해서 일단락 되었지만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말해도 저렇게 화를 낸다는 점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글 올렸다가 내리고 영상 올렸다가 내리고 이런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썰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3부로 넘기겠습니다. 맞짱맨 말로는 유튜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인연이 많이 끊겼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맞짱맨이 주장하는 인연 끊긴 사람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이 친구와 제가 인연이 끊긴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맞짱맨 말이 팩트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저와만 인연이 끊긴 게 아니라 전 인류와 인연을 다 끊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맞짱맨이란도 끊었어요. 저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맞짱맨과 그 친구도 연락이 끊겼어요. 원래부터 신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냥 집에서 칩거하며 모조리 연락을 끊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와만 끊긴 척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에 대한 것도 이상하게 호도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려고 어떤 친구에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은 안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고 했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얻어먹기만 한 것 때문에 질려버렸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맞짱맨한테 했더니 그건 네가 돈을 안 써서가 아니라 말이랑 행동을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영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전해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친구에 대해 혼자 뇌피셜로 왜곡해놓고 제가 착각하고 있다는 말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뇌피셜일까요? 맞짱맨 말로는 만나기만 하면 남 뒷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뭐 사실 뒷얘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맞짱맨이 지적한다는 게 참 우스운 게 그 모두와의 연락을 끊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끊겼구나 하고 말았는데 맞짱맨은 이 친구가 공통적인 비밀번호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이메일 해킹해서 그 친구가 오나홀을 샀다더라, 자기 자신에게 메일로 유서를 썼다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윤서인 작가가 벌금 700만원 받고 나서 슈퍼챗 받았을 때 맞짱맨한테 윤서인 감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짱맨은 이 사실을 가지고 협박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메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서인 작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유튜브를 옹호할까?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맞짱맨한테만 저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했어요. 그게 누구냐? 윤서인 작가 본인입니다. 본인한테도 감옥 드립 치면서 배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가 남 뒷얘기하는 거는 생각 못하고 제가 남 얘기한 것만 치명적인 약점이라도 잡은 듯이 사실관계 다 틀리고 앞뒤 다 다르게 재구성해서 말하는 모습이 진짜
만나서 자기 자랑만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뭐 제가 잘난 게 워낙 많았었으니까요. 그냥 제 생활 그대로만 말해도 누군가에겐 자랑이 되는 겁니다. 맞짱맨이랑 함께 어울렸던 다른 친구도 자랑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에게 한 번도 열등감이나 꼴 사납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나도 벌면 되고 실제로 벌고 있으니까. 제가 자랑을 했다고 해서 맞짱맨이 자랑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여행 가는 거마다 자랑하고 퍼스트 클래스 탔다고 자랑하고 주식 수익 크게 올랐을 때도 자랑하고 주식 얘기도 2부에서 해야겠네요. 아무튼 맞짱맨도 자랑할 게 있었으면 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남 자랑에 대해 화를 낼까? 본인의 자랑 중 대부분은 그냥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자기 말로는 돈 충분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제 자랑이 자랑으로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1부 여기에서 끊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공격 안 하신다더니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요, 공격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했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해도 맞짱맨한테 타격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쭉 말한 걸 보면 알겠지만 그냥 맞짱맨이 했던 주장들에 대한 반박일 뿐이지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맞짱맨의 사생활을 굳이 얘기해야 하나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얘도 본질이랑 전혀 상관없는 제 인간관계라든가 제 지인이라든가 이런 얘기 쭉 하고 심지어 패드립까지 쳤는데 참을 이유가 없죠. 저도 어머님 관련된 얘기는 좀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맞짱맨이 문자로 먼저 저희 어머니를 언급했으니 제가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2부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대충 예고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맞짱맨 채널 초창기에 보면 어떤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외한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생활을 즐겼길래 그런 썰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맞짱맨의 은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짱맨이 6시에 뭔가를 폭로하겠다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런 사람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까 했던 말들 다 보세요. 강우를 사주해서 자기를 저격했다는 것도 거짓이고 세부 여행 때 자기가 뭔가 배려해줬다고 한 것도 거짓이고 고등학교 친구가 백튜브만 홍보해주고 자기는 안 해줘서 서운했다는 것도 거짓이고 뭐 그래도 개돼지들은 언제나 있으니까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2, 3부까지 진행되고도 과연 맞짱맨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만약 있다면 저는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영상 여기서 끊고 2부 촬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